비가 내리는 지난 7월 초 선악동강 맥도마을 부근. 강물빛이 한 곳 여유도 없이 온통 초록으로 물들어 있었다. 예년보다 한 달여 빠르게 발생한 녹조가 대번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간간히 비가 내리고 있지만 초록빛 물 색깔은 주춤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낙동강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논에도 녹조는 어김없이 들이닥쳐 있었다. 그리고 녹조는 초록빛 띠를 이루며 낙동강 상류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지난 7월 17일 부산 백병원. 많은 수의 의사들이 매달려 있는 수술. 환자는 선악동강에 위치한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에 주소를 둔 65살의 노인이다. 수술이 시작된 지 벌써 5시간째. 엄청난 양의 혈액을 공급받고 있는 이 환자가 받는 수술은 간암 중에서도 발생 빈도가 비교적 드문 것으로 알려진 담관암이다. 일반 간암과는 달리 간즙을 만드는 관에 생기는 것으로 간의 상당 부위를 잘라내야 하는 위험한 수술이다. 이 암의 원인은 주로 물과 관련되며 오염된 식수를 장기간 마셨을 때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를 가른 곳에 검붉게 그리고 유독 크게 부풀어 오른 간이 보인다. 비석 드문암입니다. 아주 빈도가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희들이 학계에서 발표되는 걸 보면은 비교적 영남 지방에서 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병 자체도 좀 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수술을 받는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흔하지 않은 병이면서 영남 지역 사람들에게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 암의 원인은 무엇인가? 지난 7월 말 비가 내리는 선악동강 하구. 녹산 수문을 사이에 두고 물 색깔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일찍 발생한 녹조가 비가 내려도 사라지지 않고 낙동강을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아직도 넉넉한 물의 양을 자랑하는 낙동강. 그러나 그 넓은 물 어느 한 곳도 초록빛 물살이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었다. 배전에 부서지는 포말에도 녹조는 더욱 짙은 초록색을 띠며 낙동강의 색깔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이렇게 물빛을 초록으로 물들이며 들이닥친 녹조 때문이어서인지 물속 어류들은 아예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물댐입니까? 이거 전 물댐. 고기 없어요. 고기가? 아이고, 아니 보이질 않네요. 새까만 해가지고 뭐 이런데 뭐. 아니 고기가 이거 뭐 다른 거네? 찌끄레기들 한지 그래 내가 그렇게 많은 동물에게 광범위하게 독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남조류를 잡아먹는 동물 플랑크톤에게도 독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동물 플랑크톤이 잘 잡아먹지 않고 피해가게 되죠. 또 어류의 경우도 종류에 따라서 피해를 입고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사라지게 한 초록색 물결. 만지기조차 역겨울 정도로 그물에 달라붙어 있는 이 녹조는 서로 뒤엉켜 그 알갱이를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녹조의 번식으로 인한 양식장 사정은 어떤가? 물고기를 길러내야 할 양식장은 이미 죽은 물고기를 걷어내기에 더 바빴다. 물고기를 포식하러 왔을 것으로 보이는 황소개구리. 그러나 먹이 사슬에서 최상위에 있는 이 개구리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밀가루 알갱이보다 작은 녹조를 이기지 못해 물고기를 입에 문 채 죽어 있었다. 오염된 물에서도 강한 생명력을 가진 우렁이도 죽어 있거나
살아있는 놈들도 껍질 속엔 녹조 알갱이가 가득 끼어 있다. 이미 뱉어내기조차 힘든 듯 보인다. 몇 남지 않은 낙동강 생물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낙동강의 심각한 오염에도 끈질긴 목숨을 이어가던 잉어와 송어도 이젠 힘없는 흐느적거림이 전부다. 힘이 다 빠졌네. 녹조의 독성으로 물고기들 몸에는 이제 각종 질병마저 번지고 있었다. 먹이가 돼야 할 녹조를 먹지 못해 말라 비틀어진 물고기. 아가미에 들어차는 녹조 때문에 이 잉어는 더 이상 숨 쉴 힘마저 남아있지 않았다. 양식장 물밑은 더욱 참담했다. 맑은 날이지만 햇빛을 차단해버린 녹조 때문에 숨을 쉬지 못한 물고기들의 주검들이 유령처럼 떠다니고 있었다. 양식장이라기보단 차라리 물고기들의 무덤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했다. 녹조는 더 이상 물고기의 먹이가 아니라 오히려 물고기를 죽이고 썩은 물고기의 시체를 자신의 영양분으로 섭취하고 있었다. 눈으로도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굵은 모습의 녹조는 이제 더 이상 먹이 사슬의 최하위인 식물 플랑크톤이 아니었다. 균형을 이루던 먹이 사슬에 심각한 반란이 일어난 것이다. 물고기들의 먹이기를 거부하고 더 이상 물고기들이 살 수 없는 것으로 만든 이 녹조는 무엇이며 왜 이렇게 대번식을 하고 있는 것일까? 녹조는 지구상의 최초로 나타나 산소를 공급한 식물군으로 정확한 명칭은 남조류다. 초록색을 띠고 있어 편의상 녹조로 불리운다. 현재 낙동강을 비롯해 우리나라 호수에 발생하는 녹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마이크로키스티스와 아나베나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50여 종의 조류가 국내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학계 보고돼 있다. 제일 세부학적인 수준에서 가장 원시적이고 또 척박한 환경이나 또 부유한 환경이나 간에 제일 그 생활력이 강하고 번식력이 강한 그러한 물속 식물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어요. 문제는 유독 낙동강에 대량 발생하는 녹조류가 강한 독성을 내뿜는다는 것이다. 지금 약 한 50종류 정도가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독성을 가장 많이 내는 종류가 마이크로시스틴 LR이라고 하는 종류입니다. 우리나라 호수에서 독성을 나타내는 남조류 독소는 대부분 마이크로시스틴 LR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죽음으로 몰아간 녹조의 독성. 취재팀은 녹조의 이 독성이 어느 정도 심각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춘천에 있는 강원대를 찾았다. 조류 부문 전문가인 김범철 교수의 도움으로 취재팀은 몇 가지 독성 실험을 할 수 있었다. 생명체에게 녹조의 독성이 어느 정도 치명적인지를 알아보는 쥐의 생체 실험. 샘플은 속초에 있는 영랑호를 비롯해 녹조가 대량 발생하고 있는 전국의 5개 수계에서 채집했다. 실험 결과의 신뢰성을 위해 독성이 없는 녹조와 식염수도 쥐에게 주입했다. 쥐 한 마리에게 주입하는 독소의 양은 쥐가 물을 한 번에 마시는 양. 0.5ml 실내지. 작년에 브라질에서 사람이 한 52명 죽었어요. 그거는 아주 독성이 투입된 쥐는 처음 7, 8분간은 얼굴 씻기 등 특유의 행동을 하며 독성에 큰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10분이 조금 지나자 영랑호에서 채취한 독성을 맞은 쥐의 행동이 느려지기 시작했다. 조금 뒤 영산강 하구어 독소의 쥐도
비슷한 행태를 보였다. 20여 분이 지나자 쥐는 사지를 길게 뻗고 숨만을 간간히 몰아쉬고 있었다. 40분. 영산강 하구의 쥐가 온몸에 심한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독성이 온몸에 퍼질 때 나오는 행동인 것이다. 결국 녹조의 독성은 45분 만에 쥐의 숨을 먹게 했다. 영산강 하구에 녹조를 주입한 쥐는 이보다 1시간가량 늦은 1시간 36분. 비교적 약한 독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진양호의 쥐는 2시간이 지나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녹조의 독성이 비교적 약해 쥐가 이를 극복한 것이다. 그리고 대청호의 쥐는 3시간 후 기력을 회복했다. 이에 반해 독성이 없는 녹조를 주입한 쥐는 3시간 이상 지나자 실험 상자가 답답한지 연신 뛰어오르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녹조의 독성이 장소별로 차이는 있지만 생명체, 특히 포유류에게도 치명적이란 사실이 실험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취재팀은 이 실험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었다. 쥐의 생체 실험에서 45분 만에 쥐를 죽인 영랑호 녹조의 독성보다 낙동강에서 대량 번식하는 녹조의 독성이 2배 이상 강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독성으로 죽은 쥐의 간을 해부한 결과 증거를 확보하듯 확인할 수 있었다. 녹조의 독성으로 죽은 쥐의 뱃속엔 검붉은 색깔로 팽창된 간을 볼 수 있다. 간이 원래 이만해. 독성에 의한 전형적인 간의 손상인 것이다. 취재팀은 부산 백병원에서 담관암 수술을 받던 60대 환자의 간과 그 색깔과 크기에서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 손상이 나타나면서 몸에 경련을 일으키고 호흡 곤란이라든가 하는 증세를 나타내고 행동이 둔화되고 그러다가 약 2시간 이내에 서서히 사망하게 됩니다. 호숫가에서 물을 마시고 가축이 죽거나 야생동물이 죽는 사고가 외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조의 독성은 도처에서 집단 사망으로 사람에게까지 그 마각을 드러내고 있었다. 외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간 손상에 따른 사람의 피해는 낙동강을 식수로 사용하는 이 지역 사람들마저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95년 인제대 의대에서 펴낸 한 논문은 이 지역의 높은 간암 발생률을 들고 있었다. 이 논문에서 부산, 경남 지역의 전체 암 발생률은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사람의 간에 발생하는 간암은 위암 발생률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그 원인을 우리가 먹는 물에 있다고 단정하고 있다. 물이 높아도 위암을 능가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이 간암이 이 위암을 능가했다는 것은 상당히 센세이셔널하고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부산 많이 걸린다고 그러면 부산 사람들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술 더 많이 먹는다. 그거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아마 물일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미리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정확한 역학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 논문은 부산과 경남 주민들의 상수원인 낙동강 물에 대한 강한 의문을 던져놓았다. 그리고 취재진은 담관암의 현미경 사진이 60대 간암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결국 그 암의 원인은 우리가 마시는 낙동강 물, 그것도 녹조의 독성이 강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몸에 음료수, 오염된 음료수를 마셨을 때는 장기간 음료수를 먹었을 때는 간에 여러 가지 독성물 축적 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축적 작용을 통해서 간염이나 만성 간염
그 계획에 따라 강경 면적이나 가람으로 이행되는 그런 과정을 밟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8월 말 낙동강 하류 부근 메리 취수장. 400만 부산 시민의 상수원인 이곳에도 어김없이 강한 독성을 지닌 마이크로키스티스란 이름을 가진 녹조가 강을 초록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엄청난 양의 녹조가 아무런 여과 없이 취수구로 들어오고 있다. 이 물을 받아 수돗물을 만드는 환영 정수장에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밀려드는 녹조를 제거하기 위해 염소와 활성탄을 쏟아붓고 있었다. 가정의 수도관으로 가기 전 물의 마지막 정화 단계. 그러나 이런 화학적인 약품 처리로 독성을 품은 녹조를 제거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나약한 저항에 불과했다. 관계 당국도 녹조의 독성이 처리되는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활성탄으로 또 흡착시키고 또 염소로 소독해서 일단 파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아주 잔류물질로 있는 마이크로시스템에 의해서 사람 피해가 있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사실은 물론 이 개연적으로 피해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는 얼마든지 생각이 됩니다만 이걸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있다 아니면 피해를 감지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연구가 되진 않은 게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정수시설이 오히려 2차 오염을 야기한다고 경고한다. 이 원수를 지수해서 약품을 과도하게 넣어서 2차 오염이 되고 THM이 야기되고 또 남조 같은 경우에는 셀이 그 세포가 깨집니다. 깨지면서 나오는 독소가 어느 정도 우리 식수에 오느냐 하는 문제도 잘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원수를 치수하기 이전 강 생태계에 있는 상태에서 조절하지 않으면은 2차 오염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수시설에서는 그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고차원적인 그 정수 처리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와 같은 남조가 내는 독성 물질도 여과 없이 우리가 마시는 물 속에 들어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난 80년대 초부터 녹조로 인한 피해를 심각하게 경험한 호주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정수시설로는 처리가 불가능했다고 말한다. These toxins are quite potent liver damage toxins. They affect stock. They affect people who drink the water. They're dissolved in water. They pass through normal filtration processes. So people who are exposed to these. 결국 정수장으로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유입되는 녹조와 녹조의 독성을 체계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정수시설. 이것이 이 물을 유일한 식수로 사용하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간암을 일으키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지구의 생명 탄생과 역사를 같이 한 녹조. 30억 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이들 존재가 왜 최근 들어 급격한 번식을 거듭하는가? 그 원인을 찾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녹조가 살아가는 영양소인 오염 물질들을 인간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었고 지금도 줄지 않고 있다. 장마가 계속된 가운데 잠시 태양이 내리쬐는 맑은 날씨. 그러나 수십 6m인 이곳 낙동강 하구 부근은 1m도 채 내려가지 않아 초록빛 외에는 그 무엇도 보이지 않았다. 빽빽히 들어찬 녹조 알갱이들이 시야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다. 수심 4m. 바로 앞에서 비추는 후레쉬 불빛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오염으로 시커멓게 변해버린 뻐룩이 녹조와 뒤섞여 강을 어둠의 세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칠흑 같은 어둠은 결국 잠수부의 방향 감각마저 잃게 만들었다.
낙동강은 이제 더 이상 생명을 지켜주는 강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을 짓밟은 사람들에 대한 반란을 모의하기라도 하듯 독을 뿜어내는 악마의 물살로 변해 있었다. 렌즈 앞에 완전 붙어야지 보이니까 프레쉬 비춰갖고 그래 같이 빠지면 안 보여. 물 밑으로 내려가면 한 1m 내려가면 안 보여요. 프레쉬 불빛도 안 보인다니까. 물에 들어가시죠. 제가. 이보다 조금 더 상류 지역인 물금 취수장 쪽의 물밑은 어떤가? 대번식한 조류들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오염물질이 더 이상 강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녹조는 이런 썩은 흙을 영양분으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다. 카메라 렌즈에 가득 드리워진 검은 흙. 물 밖으로 꺼내봤다. 더 쳤나? 이게 한 빠져봐. 이거 어이구. 가만히 주세요. 기름덩어리와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썩을 대로 썩어 있었다. 이미 낙동강의 오염 정도는 오염이 심각하다는 전국 어느 강과 호수보다 더욱 심각했다. 낙동강 본류에도 남조류가 여름에는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그리고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그 낙동강 물이 점점 더 오염되고 있다는 하나의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수십 6미터도 채 되지 않은 깊이의 물 밑에는 더 이상 생명에 필요한 산소가 없었다. 광합성으로 산소를 공급해왔던 녹조가 도리어 얼마 남아있지 않은 산소마저 가로채간 것이다. 한때 낙동강 본류 어느 곳에서나 모습을 보이던 물속 생물들. 이들 생명체들은 이제 더 이상 낙동강의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 역할을 하지 못한다. 아예 그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다. 지금 낙동강에는 눈여겨볼 것이 있다. 이제껏 낙동강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던 새로운 수생식물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오염된 하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버들조들은 이미 왕성한 번식을 시작했고 썩은 물에서만 사는 볼프피아가 낙동강 수계 곳곳에서 대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수생식물 출현의 위험성을 비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경남 창녕에 위치한 우포늪이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우포늪에는 램나와 무록잠 등 고여있으며 깨끗한 물에서만 서식하는 식물들이 군집을 이루고 있다. 낙동강 수계에 자라고 있는 식물과는 달리 깨끗한 물에 서식하는 종들은 인과 질소를 흡수하는 물의 정화 작용까지 해 정수장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유속이 비교적 느린 소하천에도 이미 주택가의 오염물질로 인해 스피로게라와 버들조 등이 대량 번식해 있다. 이런 소하천에서 시작된 오염으로 낙동강은 이미 죽은 물에서만 사는 식물들이 번식해 있고 더 이상 인간과 함께 살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장마철이면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엄청난 양의 오염물질들. 그러나 낙동강은 막혀있는 수문으로 인해 이들 오염물질들을 곧바로 배출시키지 못하고 있다. 거대한 썩은 호수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낙동강의 오염과 이로 인한 녹조의 번식은
사람과 물속에 사는 생명체들에게만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 낙동강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낙동강 주변 농작물에도 조금씩 그 피해가 미치고 있었다. 벼는 이삭이 맺는 시기에 엄청난 양의 물을 빨아들인다. 그러나 벼가 빨아들이는 물에는 초록빛 녹조가 잔뜩 엉켜붙어 있었다. 강을 하나 씌워두고 저 7.3동은 저 수갈에서 내려오는 물 자연수로가 하는 거하고 우리 성락동강에서 퍼는 양수하고는 차이가 그 현저하게 가보면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작년 같은 데도 저쪽 거 이쪽 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어떻게 차이가 착근하는 데서도 포함하고 성장 과정이 빠르대요, 그쪽가. 깨끗한 물에 자라. 예, 깨끗한 물에 자란 게 빠른 모양이죠. 예. 녹조가 물과 함께 뿌리로 스며들어 뿌리를 썩게 하는 것이다. 뿌리가 썩어가지고 녹조 같은 거 하면 뿌리가 썩어가지고 수도적인 고사 현상이 나타납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런 일을 경험한 주변 농민들은 아예 지하수로 농업용수를 대체하고 있었다. 이미 낙동강은 농업용수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 물은 우리의 가정에 수돗물이라는 이름으로 식수로 들어오고 있다. 녹조는 낙동강만이 아니라 서서히 전국 곳곳에서 그 초록빛 물결을 일렁이고 있다. 지난 2일 녹조는 한강에서도 그 흉한 초록 물살의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팀은 한양대 생물학과 최영길 교수팀을 찾았다. 최 교수팀은 현재 생물학적 기법인 천적을 이용하는 녹조 퇴치 기술을 연구 중이다. 현재 학계의 발표까지 끝낸 이 새로운 물질은 박테리아에서 추출해 만든 모락셀라라는 이름을 가진 균이다. 녹조가 세포 분열을 못하게 세포막을 녹여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스스로 번식 능력을 가지고 있어 장기적인 퇴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균을 녹조에 떨어뜨린 뒤 일주일가량 지나면 모락셀라 균을 떨어뜨린 부위에 있는 녹조가 사라진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박테리아인 모락셀라라는 것은 그와는 또 대조적으로 어떤 녹여내는 소화물질 같은 걸 내서 남조류 세포의 세포막을 녹여서 그 세포 내용 물질이 아예 흩어져 가지고 터져버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독성을 지닌 녹조의 한 종류인 아나베나 종이 모락셀라 균에 의해 파괴되는 모습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체수를 비교해보면 모락셀라 균의 녹조 파괴 효과를 알 수 있다. 최 교수팀은 이와 함께 곰팡이를 이용해 녹조를 파괴하는 새로운 기법도 연구 중이다. 박테리아인 모락셀라 균보다 상당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이 곰팡이 균은 녹조를 분해시켜 파괴한다. 그러나 이런 생물학적인 녹조 파괴 기술은 호소에 넣었을 때 그 부작용 등을 검증하지 못한 상태여서 실용화까지는 아직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아직은 당장 실용적인 차원에서 적용하자고 할 형편이 못 되고 모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들의 작용과 또 환경의 역작용이 뭔가 하는 걸 지금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야 우리는 경기도 남양주군에 있는 배우기술연구소. 이곳에선 지금 녹조가 발생하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해 시험 가동 중에 있다. 녹조의 영양분이 되는 유기물질인 인과 질소를 하수 처리 시설에서부터 제거하는 것이다. 호주 등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 하수 처리장은 인과 질소를 대부분 그대로 방출해 하천의 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데 착안했다. 원리는 기존의 하수 처리 시설에서 산소가 들어있지 않은 혐기조와 산소를 주입하는 호기조를 만들어 유입된 하수를 순환시키게 한다. 국내에 있는 기존 하수 처리 시설의 인과 질소의 처리율이 20%를 넘지 못하고 있는 데 반해
이 처리 시설은 얼마나 효과를 나타내는가? 먼저 녹조의 번식의 필수 영양소인 인체이거유를 실험해봤다. 간단한 실험에서 이는 현기조에서 유입된 하수보다 오히려 농도가 증가했지만 방출수에서 현저히 떨어졌다. 처리 수치는 0.17 ppm으로 무려 86%의 높은 처리율을 보였다. 물 색깔에서 일반 처리 기법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인과 함께 오염원의 대표 물질인 질소는 얼마나 처리되는가? 인처리와 마찬가지로 이 공법을 통한 유출수는 아주 맑은 색을 띠고 있었다. 처리율은 인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기존 처리 시설보다 4배 이상 높은 80%를 넘는다. 비교적 적은 비용에 간단한 공정으로 처리할 수 있게 설계됐지만 그러나 적용에는 아직 몇 가지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비올 경우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개발해야겠고, 특히 인 제거보다는 그 질소 제거 쪽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물학적으로 질소를 제거할 때 좀 질산화 성분이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와 함께 동물 플랑크톤을 먹는 작은 물고기를 제거해 동물 플랑크톤을 대량 번식시켜 녹조의 수를 감소시키는 먹이 사슬 조작법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최악의 오염으로 야기된 녹조의 대번식을 막는 방법은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푸른 하늘과 이를 닮은 푸른 강을 지닌 호주 시드니. 강이 살아있어 사람들의 생활이 더없이 여유로워 보이는 곳. 푸른 강을 닮은 이 아이의 미소 뒤에는 그러나 영원히 되살아날 것 같지 않던 강의 사형 선고 시기가 있었다. 도심지에 위치한 모든 강을 온통 초록으로 뒤덮었던 녹조. 강에서 더 이상 물고기가 살지 않게 되고 이 물을 마신 수십만 마리의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면서 물에 대한 공포, 녹조에 대한 공포가 호주 전역을 뒤덮었다. Well, we've all seen the headlines, and this is the vision that's appeared on our television news screens with increasing regularity. Our waterways are in trouble, deep trouble. These issues attract public concern. In the years leading up to the 1980s, when these images were recorded, public awareness about sewage pollution of Sydney's beaches. 그러나 불과 5년이 못 된 지금 호주는 세계 어느 나라와도 그 물맛을 견줄 수 있다며 자랑한다. 녹조의 공포에서 최고의 물맛을 이뤄낸 호주의 맑은 물의 비결은 무엇일까? 취재팀이 먼저 찾은 곳은 녹조를 비롯한 조류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호주 조류연구소다. 녹조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돼 있으며 또한 녹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다. 연구실 문을 들어서면 보이는 많은 플라스틱 병들이 녹조에 대한 연구 수준을 미루어 짐작하게 해준다. 이곳에선 사람들이 마시는 정수장의 물뿐 아니라 생활 하수 그리고 공원의 수질을 수시로 체크해 녹조의 번식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현재 이 조류연구소의 주 과제는 녹조의 독성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가에 모아지고 있다. 녹조의 독성을 모아놓은 연구실은 출입에 엄격한 절차가 요구된다.
녹조의 독성이 지극히 위험하다는 이곳 사람들의 녹조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The effect of toxin to animals and our human beings portable. Well, there's two species of algae, or two groups of algae, the Microcystis and Anabina groups. They both can produce a liver toxin, hepatotoxin. The actual, one of the common tests for measuring the presence of this toxin is called a mouse bioassay. The algal cells are actually injected into a mouse, and the mouse will die within 4 to 12 hours if the toxins are present. The toxin damages the liver. That's at an acute concentration. 이와 함께 이곳 연구소에서 행하는 것은 어느 호소에 얼마만큼의 녹조가 번졌으며 독성이 있는지를 신속하게 검사해 그 물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내리는 것이다. 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영과 낚시는 물론이고 가축이 마시는 것도 금지된다. 정수장의 녹조가 들이닥쳐도 간단한 약품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우리나라와는 분명 녹조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런 녹조에 대한 경각심은 물이 흐르고 있는 호주의 어느 곳에서든 엿볼 수 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큰 하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 어디를 가나 볼 수 있는 푸른 수생 식물이다. 언뜻 보기엔 오염된 하천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이것이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가지 못한 생활 하수 등을 정화하는 정수시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늪처럼 보이지만 새의 다리가 빠지는 것이 그 밑으로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물이 나빠서가 아닌 물이 깊어 수영을 금하고 있다. 이런 습지는 현재 주택가가 있는 하천마다 조성되고 있으며 수질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녹조의 대량 번식과 관련되는 인과 질소를 흡수해 하천에서 녹조가 번식할 영양분을 제거해버리는 것이다. So we get about 60% removal efficiency of nitrogen just from the wetlands themselves, and phosphorus we remove probably about 40% of the phosphorus actually coming out through the system as well. So by that we're sort of helping to remove all the nutrients from our system. 이와 함께 거대한 하수 처리 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기법으로 동물들의 서식지로도 활용되는 이중의 효과를 보고 있었다. 호주에선 도심지를 조금만 벗어나도 푸른 초원을 지닌 널따란 목장이 있다. 그리고 이런 주택가 옆으로 담장도 없이 놓여있는 시설. 우리나라 같으면 혐오 시설로 주택가 부근에 들어서지도 못할 하수 처리장이다. 주택가와 공장에서 나오는 각종 오폐수를 처리하는 이곳은 최소한의 오염물질도 제거하려고 호주 당국이 만든 3차 고도 처리 하수장이다. 마실 수 없는 물로 분류된 이 물도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수장 수돗물 수질보다 오히려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오염된 하수를 처리하는 곳이지만 이 하수 처리장을 통과한 물은 최소한 정원수나 세차 용수 등으로 다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도 관리 책임자는 이 물과 접촉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우리가 부끄러운 뒷말을 남긴다. is not used for drinking, there is some risk that children or other people may come in contact with it. So we need a very high quality water. The standard is achieved by a very good treatment process, tertiary settlement and chemical dosing, and sand filtration before. 이로 인해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물 절약이라는 이중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호주 시드니 한복판에는 박물관과도 모습이 비슷한 동물원이 있다.
여기에서 사육되고 있는 동물만도 3,500마리를 넘는다. 당연히 동물들이 배출해내는 배설물만도 엄청날 수밖에 없다. 도심지 한복판에 심각한 오염원이었던 이곳은 그러나 자외선 처리 기법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동물원의 폐수가 오히려 귀중한 수자원으로 변했다. 마실 물로서는 적합하지 않지만 동물 사육용으로서는 손색이 없다는 설명이다. Clean water. Clean water. That cost $2.2 million and now turns the waste into valuable water as well as high-grade fertiliser. So it is state-of-the-art and it really shows the future way for domestic sewage treatment as well as for animal feedlot. 자그마치만 물을 흐리게 하는 모든 요인들을 제거하는 노력들로 과거 오염의 상징이던 호주의 하천들은 이제 맑음의 상징으로 변했다. 오페라 하우스와 함께 호주를 대표하는 하버 브릿지. 이 다리를 건너 주택가로 들어서면서 취재팀을 더욱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 생겼다. 하수 처리장의 물마저 우리가 먹는 수돗물보다 나은 곳. 이들 호주인들이 마시고 있는 물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다. 200만 시드니 시민들의 상수원 중에 하나인 와라감바 댐이다. 상수원 가운데 호주에서 가장 큰 댐으로 최대 수심이 105m에 이르며 저수량도 20억 톤에 달한다. 비가 내리고 있지만 물빛은 맑은 색을 나타내고 있었다. 댐 관리 측은 좋은 수질을 위해 오염의 원인이 되는 공장과 주택가 등 오염원 제거를 말한다. We maintain water quality by not allowing any recreational activities on the lake and by having a protected catchment to within 3 kilometres of the shoreline of the lake. That means no farming, no agriculture, no industry, no urban development is allowed within that area. 이렇게 당국에 의해 철저히 관리된 물은 거대한 관로를 통해 곧바로 5km 떨어진 정수장으로 보내진다. 염소와 활성탄 등의 화학약품을 엄청나게 투입하는 국내 정수장과는 달리 이름 그대로 다른 이물질을 걸러내는 작업이 이곳 정수장에 행하는 공정의 전부다. 즉 스크린을 통해 물고기 등 수생 생물의 유입을 차단하고 탄소 소재로 만든 필터에서 이물질을 걸러낸다. 이런 공정만으로 마실 수 있는 물이 가능하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정수 책임자의 답변은 간단했다. Because the raw water source is Warragamba Dam and it is it's a big dam and it is very good quality water, the treatment process can be very simple and still achieve an excellent filter water quality. The turbidity coming out of our filters is normally less than 0.1 NTU. And the colour is almost zero. 결국 이들이 마시는 물은 특별하고 복잡한 정수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물이었다. 나빠진 수질을 특별한 기술로서 정화하기보다 있는 물을 더럽히지 않는 것. 이것이 호주가 자랑하는 물맛의 비결인 것이다. 그리고 이런 물을 얻기까지는 관계기관의 발빠른 녹조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 퇴치하려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의 결과였다. 그 한 사례가 녹조의 발생 원인이 되는 인을 줄이자는 인제거 캠페인이다. 이 운동은 단지 주정부와 자치단체 행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점차 계몽적 교육에서 일반 시민들의 적극 동참으로 이어졌다. And what its future direction is. Phosphorus Action Project is a community awareness and education project which aims to reduce the incidence and intensity of blue-green algal blooms by raising community awareness of the role of phosphorus in the formation of blue-green algal blooms and recommending ways of controlling phosphorus at source. 교육 방법도 특별한 것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에서 무엇을 줄이고 덜 써야 하는지 일반인들이 손쉽게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녹조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이 캠페인을 통해 확산되면서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인 농도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Community awareness of the role of phosphorus in the formation of blue-green algal blooms had risen from 10% to 90%, which is a pretty amazing result. 그리고 지금은 너무도 맑은 물. 녹조에 대한 위험성을 모두가 인식한 결과였다. 9월로 접어든 지난 2일.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영남인들의 상수원인 낙동강은 녹조로 여전히 초록빛이었다. 낙동강에 녹조가 대량 번식한 지 6년. 그리고 전국 주요 강과 호수 가릴 것 없이 녹조가 대번식을 일으킨 지 4년.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물을 그냥 마실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맑은 물관리 종합대책. 그러나 녹조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도외시된 상태다. 그 내용은 대부분 행정편의주의적인 강압에 머물러 있다. 취재진이 그래도 한가닥 희망을 걸고 찾아간 이유는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설립된 기술선진화사업본부가 녹조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두 번째, 녹조가 발생하면 과연 어떠한 피해를 주는 건지. 예를 들면 뭐 녹조가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또 나쁜 냄새도 불러일으키고, 어떻게 하면 녹조 발생을 줄이고 또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서부터 초래되는 피해를 최소화시킬 건지, 이러한 한 3가지를 중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연구가 아직까지 좀 본격적으로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이릅니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부분 시행해온 조류 경보제마저 시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방법도 녹조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기보단 녹조의 농도에 따른 정수장의 활성탄 투입량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다. 녹조의 위험성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한심하기까지 한 우리의 현실이다. 지난 7월 중순 부산 백병원에서 간암으로 수술을 받았던 60대 중반의 노인. 그러나 수술을 받은 지 불과 한 달 보름을 못 넘긴 지난 2일 재발한 간암으로 결국 숨을 거두었다. (9월) 초순 들어서도 예전 같으면 사라졌어야 할 녹조는 낙동강에서 더욱 맹위를 떨쳤다. 그리고 낙동강은 마치 서서히 꺼져가는 생명인 듯 초록 물빛을 짙게 들이운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